한국 사회에서의 성범죄 무고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정의를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무고 피해자 연대 카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사연을 말해보고자 가입했다. 나는 2020년 나이 40의 직장인으로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몰리며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다. 코로나가 시작되던 해였다. 세상은 혼란스러웠고 나는 그 혼란 속에서 이유도 없이 범죄자가 되었다.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고 사람들의 눈초리는 날 도망칠 곳 없이 몰아붙였다. 한 여직원의 단순한 주장으로 시작된 일이었다. 그녀는 내가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날 나는 그녀가 말한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 당시 나는 다른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이미 가해자였다. 사람들은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고 나는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었다. 재판은 지옥 같았다. 긴 시간 동안 나는 법정에서 내 결백을 증명하려 싸웠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그녀의 진술은 일관성조차 없었다. 허벅지를 만졌다, 엉덩이를 만졌다 같은 말들이 오락가락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만으로도 나를 믿지 않았다. 나는 마치 범죄자가 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고 나 자신을 변호하는 일이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였다. 결국 1심에서 나는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그녀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도 적혀 있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그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 나는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나는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과 돈을 되찾을 수 없었다. 3년 6개월 동안 나는 약 1억 원의 재산을 날렸다. 변호사 비용, 재판 비용, 실직으로 인한 생계비까지 감당해야 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정신적으로도 극한으로 몰렸다. 몇 번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괴로워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무죄를 받았음에도 억울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는 또 다른 지옥이었다. 경찰은 사건을 진행할 마음이 없는 듯 보였다. 담당 수사관은 몇 번이고 수사를 미뤘다. 작년 여름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1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수사관과의 면담에서 나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처벌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건을 진행하기 어렵다. 결국 사건은 불송치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고 나는 검찰에 이의를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그조차도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다. 이 나라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다. 성범죄라는 민감한 주제는 진실 여부를 떠나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뢰를 받는 사회에서 남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방어할 길이 없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무고한 남성조차도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잔인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성범죄 무고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고 법과 정의는 오히려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한다. 나는 모든 남성들에게 경고하고 싶다. 절대 CCTV 없는 곳에서 여성과 단둘이 있지 말라. 펜스룰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나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